안녕하세요. 전 영화 시작해서 이만 21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저는 형광모자고요. 네, 펭귄맨입니다. 네, 2주 만에 뵙네요. 아, 그런가요? 잘 지내셨죠? 아, 네, 네. 펭귄맨님은 2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2주 만에, 2주 동안 너무 잘 지내고 있고요. 좋습니다. 잘 지내셨죠? 저는 뭐 그냥 지냈습니다. 지난 2주간 본 영화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싫으세요? 싫으시면 패스해도 됩니다. 아, 해야죠. 해야죠. 그러면 저희가 함께 보고 함께 웃었던 더 스노우맨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그러니까요. 스노우맨이 개봉을 해가지고 제가 아마 여기서 2번 정도 기대작으로 네, 제가 기대하고 있는 지금 현재 눈여겨보고 있는 3명의 감독에 대해서 자주 언급했던 것 같은데 제가 기대하고 있는 감독 3명이 다 공통점이 있어요. 다 2편씩밖에 아직 영화를 안 찍었어요. 장편. 장편 영화는. 그러니까 그 3명이 사라 폴리, 마틴 맥도나 그리고 토마스 알프레드슨 이렇게 3명인데 그 중에 토마스 알프레드슨이 3번째 영화를 이제 발표를 했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스노우맨을 봤는데 영화는 별로인 정도를 넘어서서 올해 본 영화 중에 최악의 영화라 가지고 굉장히 속상한 마음이 들었고 저는 사실 이렇게 완성도가 떨어지는 영화는 너무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매끄럽게 만들었어도 별로 재미가 없거나 내용이 없는 영화들은 꽤 보지만 너무 완성도가 떨어져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별로 비난하고 싶지 않은 게 그 극장 상태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저한테는 이미지라는 게 왜곡되면은 내용까지도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영화는 뭐 좋은 환경에서 다시 본다고 해도 별로일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디테일하게 사실 욕하고 싶은 생각은 사실 전혀 없어요. 저는 지금은. 그래서 나중에 극장에서 다시 볼 생각은 좀 없고 나중에 한번 어디서부터 이렇게 망가졌는지 스트리밍이 될 때 한 번 정도 다시 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욕하고 싶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운드도 들었고 대충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도 봤기 때문에 영화는 개판일 것으로 추측된다 정도로 말하는 게 저는 약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뭐 어쨌든 영화를 볼 때 제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건 이야기라서 그런 면에서 이미 너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사실 크게 저는 다시 보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는 영화였고 마케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죠. 첫 주에 회수를 하고 사라지기 위해서. 지하철에 그렇게 광고를 때리던데. 근데 지하철 광고는 돈이 별로 안 들어서 의외로 한국에서 지하철 광고 많이 하는 영화는 작은 영화인 경우도 되게 많아요. 미국이 어떤지까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저희가 개봉하는 다른 영화들도 다른 영화들의 경우랑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게 광고를 하는 영화들이 별로 많진 않죠. 뭐 완전히 블록버스터 대작이 아닌 이상. 네. 뭐 그래서 그렇고요. 스노우맨은 개판이었고요. 극장도 상영도 개판이었고 그런 면에서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는 요즘 쿼드 시네마를 좀 갔었는데 얘네도 이제 약간 미친 것 같더라고요. 이제 네, 얘기하세요. 뭔데요? 커튼, 네. 커튼 얘기 들어가죠. 네네. 아니 뭐 일단 최근에 2편을 봤는데 2편도 안 치더라고요. 어떤 거를 보셨죠? 저는 희생이랑 펠리시테를 봤는데 2편 다 안 쳐가지고 엄청 분노하면서 이럴 거면 시소를 왜 한 거야? 쓰지도 않을 걸. 근데 희생은 혹시 무슨 관에서 보셨는지 기억나세요? 좌측에서 오른쪽, 좌측으로 온 다음에 오른쪽. 저는 다른 관이긴 했는데 네. 그 커튼 문제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관의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그 시설은 다 있으니까 하는 사람의 문제인데 뭐 점점 게을러지는 거죠. 정말 제대로 된 영화 상영관이 이렇게 없어서 큰일이다 정도의 생각을 했다. 입 아프죠. 뭐 지금 제가 여기서 한두 번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매주 단골 주제가 되어가고 있고. 네, 왜냐면 쿼드 시네마가 극장이 되게 좋은 극장이거든요. 다. 뭐 극장은 작지만 사실 프로젝터를 새로 사가지고 밝기도 밝고 하면
블럭도 정확하게 마스킹도 정확하게 좀 하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 중에서 다른 거 한 편 본 게 또 도어러브 나이를 보러 갔었는데 이거는 아예 DCP 파일이 커튼을 안 치면 안 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이미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화면비를 제가 뭐 체크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파일 자체가 애초에 검정색 여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스크린에서 커튼을 안 쳐가지고 검정색 부분이 하나 있고 그 안에 다시 회색 줄이 하나 있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미지가 뜨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보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쩌겠어요. 네, 그래서 좀 기분이 안 좋고요. 극장들 때문에. 잘못했네요, 극장들이. 쿼드 시네마 하니까 거기서 봤던 다른 영화도 있잖아요. 좀 얘기를 해주세요. 뭐 봤어요? 뭐? 우리 같이 본 거 럭키 있죠? 럭키. 럭키도 또 생각하니까 화나네요. 그 배우 이름이 뭐죠? 해리 딘 스탠튼. 네, 유작이죠. 네. 저는 사실 그 영화에 대해서 별로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게 별로 좋은 그 영화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그 영화는 어쨌든 간에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아우라가 어쨌든 좀 있더라고요. 그 배우의 죽음이 만들어내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배우가 살아온 삶의 시간이 그 배우의 신체에 들어가 있고 그 신체를 보여주는 카메라가 그의 주름이랑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 영화가 가진 힘을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영화인데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주연으로서 이런 영화를 찍었다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그 영화에 대해서 특별히 비난을 하고 싶진 않은데 그 배우를 제외하고 생각해 본다면은 제가 느끼기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짧게만 얘기하자면 각본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그냥 사실 굉장히 초보들이었고 그 초보들이 이 배우의 아우라 뒤에 숨어가지고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고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이 영화는 괜찮은 영화가 될 거야 라는 의도가 그들의 어디인가의 깊은 곳에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가 좋게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왜 별로였는지는 사실 저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영화를 별로 욕하고 싶진 않아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라고. 아니,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근데 저는 사실 막 그렇게까지 뭐 제작진의 마음을 제가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게으른 선택을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걸 제가 뭐 게을렀어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인 것 같아요. 제가 모르니까. 그래서 이건 사실 말씀하신 대로 주름살과 볼품 없어진 처진 몸으로 하는 연기고 그거를 카메라 앞에 고스란히 드러내놓는 어떤 나이 많은 배우의 어떤 순간을 목격하는 감동? 그런 거에 크게 기대는 영화이긴 하죠. 근데 뭐 저는 그래서 좋았어요. 그걸 전달하는 영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그걸 하고 있다는 생각? 근데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좋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형광모자는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상해 보는 사람이라서 그 생각을 하면은 불편하다. 화가 나요. 딴 영화 얘기하죠. 그리고 굉장히 관람 후에 행복해하셨던 The Killing of a Sacred Deer, 랍스터를 만들었던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새 영화가 있었죠. 같이 본 것 중에. 네. 그리스의 원탑. 원탑. 네. 깐느에서 각본상을 받았고 저는 이제 그 영화를 보고 그 영화가 너무 좋았던 거는 정말 되게 오랜만에 괴물 같은 영화다. 이 영화가 굉장히 랍스터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기반에서는 말이 안 되는 세계를 다루고 있지만 그 안에서의 내적인 논리가 있고 마치 어느 한쪽이 신이고 어느 한쪽이 악마인 것 같기도 하고 그 관계가 역전되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함, 복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안에 논리의 설득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희생양을 정해야 하는데 그 희생양을 정할 수 없는 주인공의 마음도 너무 절실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우스꽝스러운 행동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나조차도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저는 사실 3번 봤거든요. 많이 보셨네요. 네, 근데 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볼 때마다 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다시 좀 나중에 한 번 더 볼까 생각 중이에요. 좀 판단을 보류하고 있어요. 이게 라스터에서 어쨌든 그 사회에 관한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우리가 그때 블레이드 러너 얘기하면서 SF로 이거를 딴 곳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왜냐면 어차피 이게 빗대서 현실 세상을 안 보여주는 거면은 그만큼 더 대담할 수 있고 대담할 수 있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킬링 오브 스케일드 디어가 기본적으로는 그런 영화라고 느껴서 굉장히 좋게 봤고 극단적이죠. 대담하고.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시선 자체가 사실 굉장히 음울하거든요. 이 영화가 아이 레벨에서 잘 안 찍었기 때문에 카메라가 바닥에 붙어서 가거나 아니면 위에서 가거나 천장에서 그런 것 자체의 시선들이 이제 이 영화에 알 수 없는 기운 같은 걸 막 불어넣죠. 그 사람들을 생명을 가지고 갖고 노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사실 첫 것부터가 심장이 뛰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고 그것도 위에서 내려다 찍은 거.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흥미로운 영화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처음 봤을 때는 걸작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냥 약간 좋게 본 정도인데 여기서 어차피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이거는 잡담이니까 나중에 한국에서 개봉하면 저는 이 영화는 저희가 다뤘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랍스터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는 영화는 아닌데 이 킬링 오브 더 세이크리드 디어는 그래도 랍스터는 제가 보면서 좀 지루해졌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어쨌든 간에 끝까지 되게 재밌고 흥미롭게 봤고 좀 랍스터에서 이어지는 느낌이긴 한데 인위적인 스타일이 되게 우화랑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영화였고 저는 재밌었던 게 그 콜린 페럴 캐릭터가 되게 실패한 가장? 실패한 남성성? 그런 거를 대변하는 캐릭터 같은데 그래서 그 최근은 아니지만 2년 전에 루벤 어스틀룬드가 만들었던 포스 마주어 화이트 베케이션 그 영화도 생각이 났고 그냥 뭐랄까 되게 부조리극에 가까운 그렇죠. 대사들이 되게 많고 한데 이게 자기적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대담함이 있어요. 이걸 뻔뻔하게 이렇게 네, 보여주는 맞아요. 그런 게 좋았고 너무 기괴해서 막 나중에 웃기고 막 그런 2시간 내내 그렇게 할 수 있는 영화들도 드물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재밌게 봤고 뭐 개봉하면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개봉할 것 같아요. 랍스터도 반응이 너무 좋았고 당연히 개봉하죠 이거는. 언제냐의 문제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원더스트럭. 저는 뭐 이 영화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자면은 저는 그냥 보통으로 봤어요. 보통으로 봤고 사실 뭐 굳이 따지자면은 좋은 점이 더 많고 좋은 점이 더 적고 나쁜 점이 더 많았는데 저는 좋은 점도 없고 나쁜 점도 없는 영화보다는 좋은 점이 조금이라도 있고 나쁜 점이 더 많으면 그 영화를 훨씬 더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아마 아까 럭키에서 얘기했던 그 시도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장점이 있으면은 단점이 더 많더라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사람이라서 이 영화가 가진 단점이 무수하게 많은데 뭐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무성 영화의 스타일을 갖다 쓰는데 이 사람은 무성 영화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뭐 사운드 뭐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그냥 제일 걸린 거는 저는 스페이스 오디티 노래를 좀 안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단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영화들에서 1년에 한 편은 꼭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노래를 쓴 에이전시가 영화들을. 어딘지 모르겠지만 허가를 너무 쉽게 내준다는 생각이 드는. 아니 뭐 에이전시는 돈 받고 허가 내주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애초에 감독이 어떠한 음악을 사용할 때 뭐 그냥 하늘 한번 비춰줄 거면은 다 별에 대해서 얘기할 거면 다 데이비드 보위 노래 갖다 쓰고 이런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심각하게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으로 그 노래를 써야겠다고 그렇게 잘 맞는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이 영화랑은 정말 맞는 부분이 별로 없었죠. 네, 그냥 이게 할 말은 이게 다고요. 그냥 굳이 그래도 제가 뭐 보통이다 아니면 약간 좋게 봤다라고 얘기해놓고 이렇게만 말하고 넘어가면 이상하니까 제가 뭐 그냥 사실 이 영화에서 기본적으로 좋아했던 부분은 결국에는 고아가 된 아이가 자신과 세상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아간다는 큰 전제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이 제일 좋았던 것 같고, 그거를 박물관이라는 공간이랑 엮어서, 박물관은 어쨌든 필연적으로 지나간 시간에 대한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어린이는 뭐 흔한 표현이지만 미래로 대변이 되는 거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의 날들이 더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도 있는 존재인데, 그런 면에서 거기서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이야기는 되게 흥미로웠는데 별로 깊게 생각한 것 같진 않고 그냥 뭐 살짝 뻔하고 유치하고 그런 거가 약간의 걸림돌? 같이 느껴지긴 했어요. 아, 미안. 얘기를 듣는데 집중이 안 되는 게 자꾸 귀에서 그라운드 컨트롤 노래가 자꾸 연상이 자꾸 또 저도 돼가지고 스페이스 오디티의 사용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느낌이 있었어요. 그 노래 자꾸 지금 떠올라가지고 테마 갑자기 자체가 연결되지도 않고 그리고 사실 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동화적인 느낌을 원했던 것 같긴 한데 휴고가 생각났는데 휴고랑 같은 작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또 뭐 보셨나요? 서버비콘. 아, 서버비콘. 그 코엔 형제가 각본을 쓰고 그 클루니가 감독을 했나요? 네, 그리고 클루니와 클루니의 라이팅 파트너도 스크린플레이에 참여를 해서 4명의 작가가 있어요. 그 리스트를 보면. 클루니의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꾸준한 연출작이고 저는 사실 코엔 형제 팬으로서 그래도 이 영화를 많이 기대를 했는데 너무나 실망했어요. 그 더 실망스러웠던 부분은 이게 막 이거 정말 코엔 형제 영화 같지 않아가 아니라 코엔 형제 영화 코엔 맞죠? 형제를 떠올리게 한 요소가 너무나 많은 거죠. 특히나 완전 초반부터 이어져 온 그 오해, 그 각자 다른 목표를 향해서 막 활동을 하는데 그게 다 휘말려가지고 막 엄청나게 우연히 겹쳐서 막 이상한 오해로 번지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코엔스럽거든요. 근데 너무나 이거는 사실 근데 그렇다고 스크립트가 완전히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코엔스러운데 뭐 예를 들면 교회 지역의 그런 어떤 과장된 완벽주의를 비꼬는 거 이런 거는 사실 새롭진 않지만 재밌을 수 있는데 별로 활용되지 않았고 그 서버비콘이라는 가상의 공간을 왜 만들어야 했는지도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걸 이제 인종주의에 대한 코멘트랑 연결시켜서 좀 새롭게 해보려고 했던 건 알겠는데 이게 같이 놀지도 않고 이게 뭐 나중에 가서 우연이라는 주제를 강조하려고 우연히 동시에 벌어진 일을 뭐 흑인 가족 탓을 하는 걸로 이제 하는 거는 뭐 농담으로선 재밌을 수 있는데 세련된 방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요즘 인종주의가 핫하니까 이런 걸 넣어볼까?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따로 노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뭐 초반부는 너무 재미없고 그냥 막 템포도 이상하고 저는 그 따로 노는 게 코엔스럽다고 사실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근데 사실 저는 그렇다고 깊이 생각해보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가 있을 수 있는지는 나중에 제가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저는 사실 좀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재밌게 본 이유는 저는 이게 그냥 상업적인 영화로서 그냥 되게 유머러스한 영화라고 사실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서 되게 웃으면서 봤어요. 그냥 저한테는 그냥 킬링타임용 코미디 본 느낌? 아 근데 저는 코엔 형제 영화를 별로 상업 영화가 아니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 뭐랄까 그리고 클루니의 영화는 항상 어쨌든 간에 상업적인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재미가 없었어요.
뭐랄까 지루하달까? 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오스카 아이작이 등장하는 그 보험 조사원으로 등장하는 딱 두 씬이 있는데 그것만 재밌었어요. 그래서 오스카 아이작이 대단한 배우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싶고 저는 어쨌든 간에 이 영화가 결국에는 코엔스럽다고 가장 생각했던 거는 이제 미스테리를 숨기지 않는 그리고 그 미스테리를 숨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역으로 이제 이야기만 봤을 때는 약간 미스테리 스릴러에 가까운 영화를 코미디로 트는 방식이 일단은 사실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했고 시나리오의 측면에서 그래서 되게 재밌는 코미디 영화를 본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에서 일반적인 코미디 영화랑은 어쨌든 차별되는 요소가 어쨌든 그 장르의 전환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았어요. 사실 저는 이런 거라면 번 애프터 리딩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뭐 코미디는 아니지만 블러드 심플 같은 게 훨씬 더 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자기가 찍었겠죠. 왜 팔았겠어요? 그렇긴 해요. 그래서 최근에 그 예전까지는 그런 적이 없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코엔 형제가 스크린 플레이만 쓰는 경우가 많아졌잖아요. 다 너무 많진 않은데 한 서너 편? 근데 그 이전까지 너무 없었으니까. 그쵸. 그렇게 안 하다가 그렇게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근데 특히나 이제 그 와중에 자기네 연출은 거의 하나밖에 없고 서너 편 정도가 최근 작품 서너 편 정도가 다 각본만 쓰는 경우인데 다 좀 스크립트만 봤을 때도 아쉬운 평을 들은 영화들이 많아서 아 역시 최고의 스크립트는 아껴두고 있는 거구나. 아껴두고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그만큼 많이 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저는 지금 페이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현관 먼저 했던 말이랑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껴두고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걸 뭐 킵해 놓는 게 아니라 나왔으면 봤을 때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게 있고 아닌 게 있겠죠. 네네. 그래서 칼을 갈고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때 그런 얘기 한번 한 적 있는 것 같아요. 명작 만든 지가 조금 됐다. 아 네네네. 저는 칼을 갈고 있을 것 같아요. 뭐 열심히 갈아서 좋은 작품이 나오면 저희야 좋은 거. 저는 제가 희생을 그리고 봤어요. 근데 전 처음 봤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희생을 보려면 희생을 해야 된다고. 네.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실제로 별로 영화 보면서 지겹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고. 근데 영화관에서 보셨잖아요. 좀 확실히 다르죠. 맞아요. 그래서 그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타르코프스키 영화를 저는 3편밖에 안 봤는데 통틀어서 네. 제일 처음 본 게 스토커였고 그걸 집에서 봤거든요. 너무 지겨운 거예요. 세상에 이러면서 너무 지겹게 봤는데 그 솔라리스랑 희생 같은 경우는 극장에서 보니까 확실히 몰입이라는 표현이 조금 웃기긴 하지만 어쨌든 집중이 흐려지지 않고 2시간 넘게 앉아있는 게 별로 길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경험이긴 했었어요.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제가 본 다른 이분의 영화에 비해서는 좀 단순하고 정직한 편인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마지막에 오는 감동도 더 큰 것 같고 뭐랄까 이거를 어쨌든 크리스찬리즘과 연결해서 많이 읽지만 저한테는 이게 어떤 뭔가 절대자에 대한 믿음? 이런 거보다도 약속에 대한 믿음이라는 면에서 되게 감동이 컸던 것 같아요. 요즘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어떤 약속과 변화를 믿는 그런 영화가 좀 그리워지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고 마지막 크레딧을 왜 끝까지 앉아서 봐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면 이 영화가 늘 생각날 것 같아요. 저는 제 희생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나요? 여기서? 없나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차피 사적이라서 별로 상관은 없는데 저는 희생 사실 저한테 되게 중요한 영화 많이 마음에 남는 건 결국에는 그 첫 장면이랑 마지막 장면인 것 같아요. 그 죽은 나무에 계속해서 물을 주면은 마지막 장면에서 카메라가 올라갈 때 마치 정말로 입이 돋아나는 것처럼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그렇게 느꼈거든요.
진짜 입이 돋아나고 있구나 라고 그런 순간이 결국에는 약간 시네마틱 모먼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물론 실제로 이미지로 봤을 때도 그게 물결에 반사돼가지고 일렁이는 것 때문에 살아있는 나무처럼 보이죠. 그렇게 보이게 하는 면이 있는데 저는 이게 약속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냥 나 스스로와의 약속? 그쵸. 네, 약간 더 훨씬 더 개인적인 저한테 훨씬 더 개인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나와 세상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다시 보니까 사실 저는 이제 뭐 좋긴 했는데 그 예전에 마지막으로 본 게 거의 한 되게 오래된 전에 봤어요. 한 2009년 뭐 이쯤 봤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봤던 게 그때만큼의 감흥은 사실 좀 없긴 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시 극장에서 처음 보는 거라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마스킹도 안 해주고 뭘 봤더라? 아 옛날 영화를 좀 봤는데 뮤지엄 오브 무빙 이미지라는 곳에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화 이론계 베스트셀러 작가 데이비드 보드웰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80년대 헐리우드 영화가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가에 대한 강의 짧은 프레젠테이션과 영화를 같이 보는 시간이 있어서 저는 가서 봤고 뭐 결국에는 이제 그 시기에 장면이라든지 플래시백 같은 것 혹은 이제 구조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 그런 요소들이 이 영화를 어떻게 변화시켰냐 뭐 그런 대한 얘기, 그런 거에 대해서 짧은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였는데 저는 그냥 봐서 재밌었고요. 저 있는 책 다 들고 가가지고 사인 받고 무거우셨겠다. 네. 책이 보통 다 두껍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집에 이북으로 산 거 빼고도 그냥 물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책이 제가 한 7권 정도 있더라고요. 가지고 7권 다 줬더니 데이비드 보드웰이 기뻐하면서 좋아해줬어요. 짧게 얘기하고 뭐 립서비스인지 모르겠는데 막 또 오라고 막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하고 안 갔죠. 확실히 뭔가 아우라가 있나요? 아우라요? 그런 게 있나요, 사람이? 뭐 어쨌든 어떤 분야에서 이름을 알린 사람들은 저는 그런 건 잘 못 느꼈어요. 사실 영화 볼 때도 제 반경에서 봤거든요. 그 왜 앉아서 같이 봤나 봐요. 네, 앉아서 영화 같이 보는데 제 앞줄 대각선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영화 열심히 안 보고 데이비드 보드웰이 어떻게 영화 보나 사실 좀 봤어요. 근데 그냥 웃으면서 즐겁게 보시더라고요. 저는 뭐 막간을 이용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스트레인저 띵스 시즌2를 봤고요. 네. 그냥 그랬고요. 네. 근데 재밌는 에피소드 몇 현상이 개나 돼요? 9개요. 되게 부지런하게 보셨네요. 얼마 한 하루 일주일밖에 만에 안... 다 봤어요. 저는. 진짜? 그냥 하루 동안 집 밖에 안 나가고 그것만 봤는데 그렇구나. 근데 저는 뭐 그냥 그저 그렇게 봤고 네. 뭐 하루 종일 본다고 해서 엄청 지겨울 만큼 재미없진 않았는데 제가 되게 재밌게 느꼈던 건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어떤 기사를 봤어요. 근데 인디와이어의 기사였는데 이번 시즌에서 원래 시즌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4명의 남자아이들이랑 11이라는 이 대단한 여자아이가 모험을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11이 시즌 1 마지막에 이 남자아이들 무리와 떨어지게 되면서 이 남자아이들이 이제 넷만 남은 상황이 됐잖아요. 시즌 2에서. 11과 다시 만나려면은 몇 개 에피소드 지나야 돼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여자 캐릭터가 등장했거든요. 걔네 학교에. 그래서 그 여자애가 이제 좀 색다르고 예쁘고 하니까 그 무리 중에 2명의 남자애들이 큰 관심을 보여서 자꾸 이제 자기들 모임에 초대를 하고 이제 시즌 1에서 11에게 가장 각별한 감정을 가졌던 마이크라는 남자애는 그 여자애가 우리 무리에 들어온 게 싫은 거예요. 그냥 11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플롯이 서브 플롯으로 계속 가요. 시즌 내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뭐 문제 제기랄까? 그러니까 여자 캐릭터가 부족한 것, 그러니까 실제로 사는 세상에 여자가 인구의 반인데 어쨌든 간에 메인스트림에서 대부분의 뭐 영화나 TV쇼에서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반 정도 나오는 거 자체가 별로 없는데 그것까진 괜찮다 치더라도 거기서 11과 그 맥신이거든요. 새로 등장한 여자 이름이. 맥신이 둘이 서로 약간 질투하듯이 하는 그런 구도. 그리고 4명의 무리에 여자아이는 1명밖에 있을 수 없다. 이런 식의 약간 하여튼 이게 좀 고리타분한 구도를 이어가는 것 같다라는 지적을 한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재밌다라고 생각했는데 댓글이 완전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80년대를 다루는 영화고 80년대 분위기를 그대로 재현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건데 왜 21세기의 PC함을 강요하냐 이런 댓글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과도한 PC함이다 아니다를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 반응이 너무 웃겼어요. 이게 80년대를 향한 노스텔지아를 자극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건데 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냐라는 부분이 재밌는 게 그러면 80년대 쇼를 보지 왜 굳이 2017년에 만들어진 쇼를 보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쵸. 그게 정확하게 맞는 말이죠. 왜냐면은 결국에는 그게 어떻게 재현하느냐가 3대에서 다시 그거를 바라보기 때문에 결국엔 이게 변주지 똑같이 재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러한 점에서는 뭐 생각해 볼 만한 여지는 확실히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냥 그 경기 일으키는 반응이 좀 재밌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조금 역겹기도 했어요. 그냥 그랬다. 기묘한 이야기. 이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를 보셔라. 전 이제 일을 봤는데 뭐 그냥 일도 사실 그냥 시간 때우기로 재밌게 볼 만한 그래서 느낌이죠. 뭐 이도 볼 생각이 있는데 뭐 아직 트윈픽스도 제가 아직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뭐 트윈픽스를 끝낸 다음에 아마 볼 것 같은데 집에서 아내가 벌써 중간 5화까지 봤는데 무서워서 이제 혼자 못 보겠다고 기다리고 있어서 왠지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모르겠습니다. 1분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래서 스노우맨이 영화가 너무 별로라서 다루고 싶지가 않아요. 원래 다음에 스노우맨을 하려고 했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다음 영화 뭐 할지는 잠깐 얘기하죠. 마무리하기 전에? 1부 마무리하기 전에. 네. 뭐 생각해 두신 거 있으세요? 근데 제가 좀 봤는데 네.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요. 11월 달에 한국 영화관에서 재밌는 게 없어요. 그래서 네. 제가 제안은 첫 번째는 이제 저희의 어쩌면은 그냥 넷플릭스에서 마요로비치 스토리를 할까 근데 다들 저는 그 영화 안 봐가지고 어떤 것 같아요? 할만하면은 그걸 하는 것도 괜찮고 그게 아니면은 저희의 이제 망한 시리즈 저의 베스트 30 망한 시리즈 아무도 안 들으셨잖아요. 왜 그거 안 들어요? 기분 나쁘게? 어댑테이션. 네, 어댑테이션 이거 아무도 안 저희 조회수가 이제 보이잖아요. 정말 10토막인 조회수를 가지고 있는 저의 베스트 30 시리즈에 대해서 한번 다시 두 번째 영화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좀 있고요. 뭔가요, 그게? 그거 하신다고 하면 지금 생각해 보려고 했죠. 네. 저는 마요로비치 스토리 재밌게는 봤는데 네. 뭐 아주 색다르거나 영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성취를 이루었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기 때문에 얘기할 게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안 사실인데 저는 몰랐는데 더스틴 호프만이 이제 성추행 혐의 그런 게 요즘 또 본물 터지시 나와가지고 더스틴 호프만에 대해서 방금 크게 실망해가지고 사실 좀 슬퍼요. 그러고 보니까 케빈 스페이시도 그래서 하우스 오브 카드 중단됐다고 프로덕션이. 뭐 잘 돌아가는 세상이고요. 진짜. 그러면은 베스트 30으로 가시죠. 베스트 30 후보를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요? 네. 잠깐만요. 제가 어댑테이션 할 때 사실 이게 근데 30편이 넘어요. 제가 써놓은 게. 그쵸. 저희 순위도 없잖아요. 골라보실래요? 되게 의외다. 뭐요? 밀리언 달러 베이비. 다 좋은데? 요? 밀레니엄만 보면 심지어 2번 써놓으셨어요. 그래요? 그럼 밀레니엄만 보러 할까요? 전 안 봤는데 사실 보고 싶었으니까 이때까지 저를 위한 좋은 푸시가 되지 않을까. 바쁘신데 푸시 하셔야 바쁘네.
괜찮아요. 아, 저 바빠요. 네. 그러면 저는 괜찮은데 우리 그 비밀 프로젝트도 있었잖아요. 아 그쵸. 그거를 위해서 시리어스맨? 오케이. 아, 이거 너무 랜덤하지만 아니요, 이거 랜덤한 게 아니죠. 제가 베스트 30, 베스트 30이라는 게 좀 이상하다. 저의 베스트 30. 근데 이게 근데 여기 있는 영화들이 뭐 정말 영화사의 1등부터 30등이라는 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성향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긴 합니다. 뭐 어쨌든 그러면은 다음 영화는 코엔 형제의 시리어스맨 예. 2009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시리어스맨으로 하는 걸로. 네. 공교롭게도 저에게도 최고의 영화 중에 하나라서 또 식토막이 날지도 모르지만 뭐 그렇고요. 네, 어쩔 수 없죠. 2부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